두 번째 이슈, 전두환 사망과 5.18 진상규명이네요. 5.18과 관련돼서 계속 취재를 해왔으니까. 예. 네, 그 12.12 군사반란과 5.17 군사 쿠데타의 주동자이자 연이어 대통령을 지냈던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한 달 간격을 두고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둘 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시절에 받은 뇌물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확정이 됐고요. 뭐 추징금도 내고 징역도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 추징금을 모두 댄 노태우와 달리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956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향한 뉘우침과 반성도 좀 달랐는데요. 노태우는 직접 사과나 이런 건 없었지만 가족, 아들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전두환은 이마저도 하지 않는 채 끝끝내 반성이나 사죄 없이 사망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이후를 박탈당했죠. 그래도 두 사람이나 두 사람의 가족들이 뭐 광주에 대하는 태도 이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긴 하죠. 예.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태우 씨도 본인 입으로 자기가 뭘 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명시해서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뭐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노태우 씨의 아들은 끊임없이 이제 광주에 방문해서 말하자면 사전 정지 작업을 했던 것이고, 전두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뭐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두 사람의 다른 행보이긴 한데, 아버지가 그랬어도 자식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점에서 저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을 두고서 평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말들과 관련해서도 시시비를 좀 가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두환 관련해서 1절 말하면 안 된다거나 1절 뭔가 긍정적 언급조차 하는 것은 안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도 또는 우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훨씬 더 의미해주는 바가, 가르쳐주는 바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사람의 뭐 조문에서도 정치인들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께서 이게 전두환 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먼저 그 발언을 했었죠. 5.18과 12.12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실은 굉장히 큰 이제 그 지역사회 반발을 샀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 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이 그래도 그 삼적 호황을 활용을 했지만 경제는 성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에서 또 논란을 샀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경우는 이제는 전두환을 좀 용서해 줘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직까지도 전두환은 죽었지만 그를 둘러싼 그 공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살아있는 불씨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역사적 평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효과를 노린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다 득표 전략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얻는, 그러니까 10표를 잃더라도 12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말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완전히 얻을 건 하나도 없이 잃을 것만 있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발언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 장소에서 다 드러나듯이 어디에 뭐 조의를 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표한다거나, 그러나 이제 정치적 이익 득실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막 떳떳하게 방문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조금은 이제 값을 좀 빼고 듣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그것의 의미를 과대하게 부여하면 불필요한 논란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어떤 역사적 평가는 이미 뭐 이루어진 상태고, 다만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호남의 지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제인데, 너무나 이제 그 가해 피해의 구도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피해자에 대한 연민 이런 식의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만 자꾸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별로 이제 5.18의 이 장래와 관련해서도 그다지 건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앞으로 한국 사회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는데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의 역사에서도 이미 평가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꾸 이제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저는 이미 명명백백하게 알려져 있는데 네. 자꾸 이제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오해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진상과 관련된 추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영입됐던 이제 젊은 청년 한 명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선대위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나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식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물론 이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초의 이제 발포 명령자라든지 구체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제 발단이나 이 전개 과정을 더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식의 요구로 읽히면 이런 오해를 자꾸 낳고 계속해서 역사 왜곡이 벌어질 염려가 오히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밝혀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2020년 2월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네. 최대 3년간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년이 흘렀죠. 남아있는 기간 한 1년 정도인데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5.18 당시 특전사령관인 정호용이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무언가를 밝히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가 전두환과 노태우 죽음 이후에 돌연 이제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책임자가 누구고 명령자가 누구인지 이걸 밝혀내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돼서 뭔가 결과를 내놓으면 5.18에 대한 뭐 왜곡이라든지 폄훼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실이 팩트가 밝혀진다고 해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 뉴스가 생겨나는 이유가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 뉴스를 유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엄숙하게 꾸짖으면 그 꾸짖는 사람 자체가 오히려 놀림감이 되는 이런 현실, 그것이 지금 이제 매체 현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어떤 대중사회인 거죠.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억압하거나 뭐 방지할 수 있느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음성화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자꾸 그것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이제 전두환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다가 네. 사망을 했는데 그 재판이 전두환 회고록의 그 어떤 그 허위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였지 않습니까? 네. 이 실은 그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전두환이 노린 게 바로 이런 어떤 5.18 역사 왜곡과 폄훼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 기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 다른 이 남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 교과서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이 그래서 의미가 컸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1년 정도 남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전두환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제대로 논박을 하고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확립을 해서 50년, 100년이 지난 뒤에라도 전두환이 설사 뭐 그런 회고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지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실은 진실은 이런 것이다라고 사실을 확립해 두는 것이 그런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